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어스름한 새벽부터 내린 비는 오전 시간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차츰 잦아들기 시작했는데요. 정오께부터는 정말 그야말로 수분기가 적정한 청명한 가을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춥지도 않습니다. 잠깐 틈을 내서 가을 공기 마음껏 흡입을 하시고 오늘의 쉼표 살짝 찍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진짜 인생의 시계에 허덕허덕 대느라고 나란 존재를 자꾸 잊게 되거든요. 명실상부 11월의 첫 주, 나란 존재 잊지 마시고 나를 위한 투자를 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팟짱의 제안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금 평균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의 1.98배, 약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초구 평균 전세 시세는 5억 8천만 원, 노원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억 9천3백만 원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조선일보는 이 보도를 하면서 전세 이콜 무주택 서민이라는 공식이 깨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도대체 양극화가 얼마나 더 심각해져야 위정자들이 주택 공공성 위기를 깨닫고 올바른 정책 대안 찾기에 나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한 유력 정치인의 말대로 박근혜 정부는 밀란이나 폭동을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지금 온 나라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 경제가 힘들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초이노믹스라는 실패한 경제정책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 그 탈출구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연재욱 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 사령관이 지난 대선 당시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공식 회의석상에서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작전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댓글 대응 작전팀이 대폭 강화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군인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이 정식 보고 라인을 밟아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동안 그 윗선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리를 했던 군 검찰 수사의 축소 은폐 의혹은 앞으로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우리 군과 국정원의 사이버팀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요? 이 점을 우리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가올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팟짱은 45년간 현장 지도자로 활동하고 계신 야구의 신 한화 이글스 김성근 감독을 만났습니다. 7일 청와대에서 리더십 특강을 앞두고 계신데요. 이에 앞서 팟짱과 만난 김 감독께서는 리더의 사명은 진실에서 나온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윤전추 의혹, 청와대 고가 헬스 장비 구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죠.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오늘 열리는 운영위 국감을 통해서 실제 이 장비들이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에 설치돼 있다는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 의원을 통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 의원을 현장 연결하는 과정에서 방송 음향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23일 한미 연례회의 결과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뒤로 동두천이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미 2사단의 210 화력 여단을 동두천 캠프 K시에 잔류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 지역에선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 동두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밀어!
동두천은 지난 만 100년 동안 기지천의 오명과 애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동두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 사는 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고 전시작전 통제권 무기한 연기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이 다시 또 한 번 뒤로 파기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관련해서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상당히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게 되면서 미 2사단의 210 화력 여단을 동두천 캠프 KC에 잔류하도록 한 데 있습니다. 지역사회 후폭풍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어제 동두천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현장을 다녀온 박정호 기자와 현장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출연이십니다. 네. 오랜만에 불러주셨습니다. 네, 어제 동두천에 다녀오셨는데요. 네. 규탄 집회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오세창 동두천 시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시민들은 정부의 미군 잔류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의가 보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 제1조 노래 아시죠? 네네네. 이 노래가 윤민석 작곡가가 만든 네, 노래죠. 그렇죠. 이게 뭐 진보 진영의 집회에 많이 나왔던 노래인데 네. 이 노래가 집회 전부터 흘러나왔고요. 네. 집회 중간에는 군복 입은 보수단체 회원들과 통합진보당 당원들 또 시민들이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보 보수 망라해서 그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총궐기를 하는 양상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집회였는데요. 네네. 그 미군 잔류 백지화를 의미하는 힘풍선을 집회 참가자들이 하나씩 동시에 하늘로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 앞에서는 막던 풍선 날리기를 경찰이 제지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미군 재배치 범시민 대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동두천 지역에 무려 55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이 된 조직인데 이 조직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종갑 위원장 네네. 있잖아요. 한종갑 위원장이 동두천시 제한군인회 회장이시래요. 맞습니다. 그 동두천의 최우익 가장 우익인데 이분이 맡아서 지금 LPP 문제를 적극적으로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주민들 한 1,000명 정도가 규탄 집회에 참석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주민들 만나보셨죠?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던가요? 네, 제가 만난 한 시민은 박근혜 정부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는 미군 부대가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한 줄 믿고 있었는데 네.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미군 잔류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2020년까지 네. 210 화력 여단을 남겨두기로 했는데 네. 이 화력 여단의 병력이 2,5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시의 계획과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네. 깨져버렸는데요. 네. 네. 그 시에서는 그 부지를 반환받으면 네. 그곳에 주거시설과 대학, 연구단지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네. 그게 최소 2020년까지는 물 건너간 겁니다. 아이고, 동두천시가 사실은 경기 북부 지역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낙후된 지역이어서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경제개발 사업에 대한 푸른 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되니까 주민들이 극렬히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실제로 한국전쟁 60년, 한국전쟁 뒤에 60년 동안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5%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면적을 미군에 내준 지역인데 그거에 대한 분노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두천 측은 그 60여 년 동안 네. 뭐 1년에 3천억 원이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계산하고 있는데요. 네. 뭐 곱해 보면 17조가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네.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미군 부지 반환이 다시 미뤄지면 더 큰 경제 손실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과거에는 미군 숫자가 2만 명이 넘어서 네. 미군을 대상으로 한 경제 규모가 꽤 컸었지만 2004년 이라크로 동두천 주둔 미군 4천 명이 빠져나가는 등 네. 그동안 미군 재배치로 인해서 미군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남아있는 미군마저 동두천을 떠나면 문을 닫아야 한다며 걱정하는 상인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10 화력여단이 남는다고 해도 네네. 한 2,500명 수준이니까 뭐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다 떠나서 네. 반환받은 부지를 발전시키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상실감을 느끼는 게 네네. 미군이 들어가게 되는 평택에는 네. 정부가 18조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동두천에는 뭐 그동안 지원도 없었고 네. 앞으로도 없고 이게 뭐냐 네. 이런 허탈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총망라돼서 전 지역 주민들이 1,000명, 그 굉장히 그 인구가 많은 동네는 아닌데 10만 명 정도니까요. 네. 예.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비판 시위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기로 하고 이것저것 사고 네.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놨는데 네. 갑자기 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 계약을 깼다면 그리고 또 그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없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할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 동두천에서 제 만난 시민들 중에는 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라는 아.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노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이번에는 정말 미군 부대 앞을 막아서라도 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어. 어제도 뭐 몇몇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미군 부대 앞으로 향했거든요. 그래요? 그 과정에서 경찰하고 마찰이. 마찰이 아. 있었고 네네. 뭐 이 과정에서는 군복 입은 뭐 보수단체 회원들도 바닥에 눕기도 하고 뭐 젊은 분들도 소리를 지르고 네네.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함께 네. 그 대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저께죠. 국방부 측이 오세창 시장을 만나서 네. 총리실 주도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 예전과는 좀 다를 것 같고요. 네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전략을 많이 펴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정부가 동두천시와의 대화 타협 없이 이 미군 잔류 사태를 그냥 뭉개면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동두천 시민들 앞으로 뭐 서울 상경 시위도 네.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좀 전개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민들의 분노가 네. 그냥 뭐 미안하다 이 정도로 사과라들 그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미군 정문을 막든 아니면 상경 집회에서 청와대를 향하든 네. 계속해서 투쟁 강도는 높여가겠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납득할 만한 어떤 경제적 지원 대책이나 네. 아니면 아예 미군을 옮기지 않고 잔류시키겠다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해라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정부가 합당한 어떤 경제적인 보상 이게 없거나 아니면 미군을 다 빼버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논란은 이런 사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동두천은 지난 60년간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기지촌이라는 그 좀 나쁜 이미지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또 정성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네네. 정성호 의원이 그 지역 지역구인데 뭐 양공주, 양색시 이런 인식도 굉장히 나빴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 그 동두천시가 좀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이마저도 박탈을 한다면 주민들과 네. 함께 총궐기 한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투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정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기의 일촉즉발의 네. 동두천시를 담아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전직 전지현 씨 트레이너였던 윤전추 행정관의 업무 역할, 그리고 청와대 고가 헬스 장비 구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죠.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오늘 열리는 운영위 국감을 통해서 실제 이 장비들이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에 설치돼 있다는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관련해서 최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바로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업무 성격,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용 헬스기구 구입, 전문 트레이너 의혹을 제기하신 바 있으신데요. 네. 국감 이후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좀 사실을 밝힐 만한 자료 제출 현재 해놓은 게 있나요? 일단 청와대에서는요. 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일날 28일 당일 운영위에서 이왕구 운영위원장께서 네. 청와대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서 청와대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 영업 비밀, 그 헬스 제공한 곳, 네. 납품업체의 영업 비밀이 드러날까봐 걱정이다라고 하셔서 네네. 제가 업체 이름 필요 없다. 음. 그냥 내역만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와대는 감감무소식이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청와대 물품도 어떠한 경우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 당일 이재만 비서관에게 제가 그 돈 어디서 났냐, 네. 어떤 데서 지출했냐 그랬더니 정부 물품 구입을 일괄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달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산 헬스 기구 내역. 네. 실제로 네네. 네, 조달청에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확인한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원장, 여기에는 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가 네. 청와대가 구입한 헬스 기구 목록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구입한 헬스 기구 목록을 저희가 다 뽑아낸 거고요. 네. 여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던 필라테스 스튜디오용 1:1 헬스 기구. 네. 네, 그것들 중에 100만 원 이상인 것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인 것은 정부 물품 관리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인 것은 자료로는 조달청에 남아 있지 않지만 그것도 산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게 되게 세트로 사게 되거든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확인한 납품 대장 그걸 보더라도 전부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게 그러면 어디에 지금 설치가 돼 있든가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에 설치가 된 걸로 확인이 좀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예, 일단 이제 저희가 받은 자료에 네. 따르면 본관에 고가의 헬스 장비는 대개 다 설치되어 있었고요. 네. 이 고가의 헬스 장비를 구입하면서 함께 구입한 이제 중저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 기자동이나 그런 기자들 있는 곳, 춘추관이요? 예. 네, 춘추관에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지난 국감에서 이게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청와대가 분명히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좀 규명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재구성한 물품 목록에서 네. 100만 원 이상의 고가 트레드밀 같은 것은 전부 다 산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사실인 것이고요. 네. 수입 고가 헬스 장비, 일명 저도 잘 모르는 PT 장비인데요. 네네. 그런 것들은 다 산 거고 네. 그거는 수입산입니다. 미국산. 네. 미국산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이재만 비서관이 네. 그것은 직원들 것과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교체해준 출입 기자용이다라고 밝혔었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거네요. 그렇죠. 확인이 됐고요. 자료로 저는 확인한 것이고요. 네. 사실은 기자들께서는 네.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과연 헬스
물품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 취재를 해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제로 취재를 해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됐는데요. 예,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건데 이런 건 있습니다. 보니까 춘추관에 작년 6월에 2대, 네, 올해 6월에 3대의 운동기구가 들어오긴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대는 이렇게 같은 용도의 운동기구를 교체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대를 더 놔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직원들은 제가 어디서 운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지하 강당에 480만 원짜리 장비를 올 6월에 한 대 놨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실장 공간에 2대, 안보실 공간에 2대 이렇게 올해 6월에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한 고가의 헬스 장비 14대, 100만 원 이상 되는 14대는 모두 본관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본관, 청와대 본관은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데요. 네. 기자나 뭐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주장을 100분 이해를 해서 한다면 이 본관에 가서 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 여기는 기자나 일반 청와대 직원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자들의 접근은 불가능하고, 네. 뭐 일반 비서관들도 거의 출입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더군다나 운동기구를 본관에 가서 사용한다는 건 네.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관에 설치된 14개의 고가의 운동 장비들은 사실상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도 청와대가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럼 윤전추 행정관을 채용하면서 윤전추 행정관을 위해서 이 고가의 장비를 들여온 건가? 이런 이상한 의혹을 제가 잠시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대화 중에. 네.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제2부속실, 네. 그 주변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신데요. 네. 근데 뭐 그게 보면 여성용이 100만 원짜리 이하 품목 보면 네. 여성이나 노약자용이 있어요. 100만 원 이상? 예. 100만 원 이하 거. 네. 100만 원 이상은 뭐 이제 올라가서 뛰는 기구는 네. 뭐 다 올라갈 수 있지만 네. 그 작은 품목들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아령이라고 하나요? 우리말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그 여성용을 네. 남성들이 들 일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분은 두 분인 것 같아요. 윤전추 행정관과 대통령이신데 네네. 그거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상한 해명을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쓰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요. 청와대 본관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층에는 주로 그 대형 회의 공간들이 있고 그 제2부속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2부속실 안에는 영부인실이 있고 과거에 그리고 그 영부인 비서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있고 그 밖에 이제 회의 공간이 있었는데 이 한 20-30명이 들어가는 회의 공간을 얼마든지 헬스 장비를 갖다 놓는다면 헬스 시설로도 쓸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2층은 대통령 전용 공간으로 집무실과 뭐 비서실 이렇게 비서실장 등이 계시는 공간이어서 사실상 청와대 본관에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나 또 청와대 직원들이 가서 운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당일 28일날 운영위에서 이재만 비서관이 네. 대통령을 위한 헬스 공간이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해줬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거기 어딘가에 헬스 시설, 전용 대통령 헬스 시설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청와대 직원들, 기자들을 위한 걸로 뭐 노후한 것을 교체해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런 그 거짓말로 보이죠? 네, 실제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실제로 노후한 것을 교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이번에. 그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실제로 춘추관하고 지하 강당에 네. 그 헬스 장비를 같이 구입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만 비서관은 헬스 장비 들여놨냐, 고가의 장비 들여왔냐 그랬더니 고가의 장비는 들여온 적이 없고 기자와 직원들을 위한 헬스 장비를 들여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대통령을 위한 헬스 장비는 노후한 것을 교체했다. 이렇게 답변이 그러니까 오전 질의와 오후 질의 이렇게 쭉 이어진 겁니다. 네. 이번에 의원님께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사실 거짓 해명을 한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서관은 국회에서 위증하면 이게 그 법에 저촉이 되는데 왜 이 비서관은 왜 거짓 해명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추측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하나는 애초에 윤 전 행정관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네. 청와대가 트레이너가 아니고 네. 민원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홍보와 민원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네. 트레이너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정황을 볼 때 국내 최고의 트레이너가 청와대 상급 행정관이고 네. 관련 트레이너 기구를 들여놨다면 네. 이건 대통령의 트레이너일 가능성이 큰데 네. 거짓 해명을 초기에 하다 보니 첫 단추를 잘못 띄어서 거짓이 거짓을 낳는 수렁에 빠졌을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작은 거짓말들은 네. 뭔가 큰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꾸 의혹이 생깁니다. 이게 뭔가 큰일이 뒤에 있나? 이런 의혹을 지금 네. 갖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이렇게 거짓 해명을 하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무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이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을 낳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저는 그런 의문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가 전반적으로 죽은 결백주의 같은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의원님 판단으로 청와대가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청와대가 밝혀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뭐 그런 의혹은 저뿐만 아니고 네. 사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네. 왜 그러지? 왜 그냥 트레이너라고 안 밝히지? 그리고 행정관 준 것은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네네. 뭐 특별히 고용했다. 그게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정말 실수인 것 같다라든가 네. 뭐 그렇게 할 일 아닌가요? 사실 네. 이 자체의 일은. 네. 예, 저만 해도 그렇게 해명했다면 다음부터 잘합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예. 그런데 최고 실세가 자꾸 거짓말을 반복하니까 뭐지?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도 하고 계속 이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 국회법에 따라 네. 위증에 대한 프로세스 네. 밟도록 해야 하고요. 네. 이거 제가 요구하려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국회법상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방금 앞서 말씀해 주신 윤전추 행정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전추 행정관이 소속된 제2부속실 과거에는 이제 영부인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이곳은 민원 소통 창구로 기능이 바뀌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 혹시 윤전추 행정관의 소임 또 청와대 제2부속실의 역할 조금 더 드러난 사실이 있나요? 일단 이게 이제 여비서 역할을 한다로 확장됐고요. 네. 나중에 청와대 답변이 그리고 지난 운영위에서도 비서실장께서 저와 이재만 비서관이 질의응답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으셔서 네네. 여비서의 역할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윤전추 행정관의 역할이 비서실장까지 서포트해야 될 정도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민원 업무 처리했다면 네. 윤전추 행정관이 처리한 민원이 있으면 네네. 그 증빙 서류를 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네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네. 주니까. 예. 게다가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실 때 네네. 이분이 꼭 따라가요. 네.
그러면 자주 나가시니까 많이 비는데 네. 민원 담당하는 분이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상식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대통령 외부 일정 당시 옷 갈아입기 등 남성 비서들이 돕기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여성 비서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네. 근데 청와대 3급 행정관이 굉장히 높은 고위직 아닙니까? 이분의 급여 내역을 좀 이번에 또 분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급여 내역 쭉 보니까 네, 이것도 뭐 청와대에서 자료를 달라달라 해도 안 줘서 네, 뭐 저희들이 취재를 해서 재구성해 보니까 네, 네, 8,500만 원 플러스 알파부터 네. 9,300만 원 플러스 알파 사이더라고요. 예. 네, 굉장히, 그런데 예. 여비서 역할이라면 상급 행정관을 줄 필요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세금을 쓸 필요도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현재 34살인데요. 9급 네. 공무원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고속 승진을 한 셈인데 그분의 역할이 그렇죠. 여비서의 역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의원님, 이번에 국감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님을 직접 찾아온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한 의원께서 네, 본관에서 국회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앉아 있는데 와서 네네.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얘기하고 안 하고 아니라 다 봤어요. 그 광경을. 네, 네, 그래서 알려진 건데 네.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 다 봤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냥 오셔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와서 저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가서 간 뒤에 다른 의원분들이 무슨 얘기했냐고 막 저에게 물어보고 그랬어요. 네. 의원님 보시기에 여당 국회의원이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는 야당 의원에게 네. 질의를 하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네. 네, 어쨌든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당연히 부담이 되고 어색한 광경이었고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조금만 마음 약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제가 참 심약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의정활동에 대한 압박으로 사실은 저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도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에게 찾아가서 이런 문제의 핵심들을 건드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좀 굉장히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예,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청와대가 죽은 결백주의인지 아니면 이 죽은 결백주의라는 건 박 대통령에겐 조금 더 이런 비난을 하거나 흠집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결백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더 큰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단순히 거짓말을 낳고 있는지 어느 것이든 간에 이게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직사회는 국회 나와서 사소한 거짓말 하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갔는데 특히 대통령 실세의 거짓말은 이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권력기관에 그것도 문고리 권력의 핵심 인물이.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이고요. 네. 처음에는 윤전추 행정관 트레이너 의혹, 국가 장비 의혹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최고 실세의 거짓말 문제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 안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아침 일찍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